안녕하세요. 저희는 복전이조의 윤선진, 문기진, 천건혁, 김민지입니다. 저희 조는 이용자 만족도 중심의 QFD, CA를 통한 새로운 민간 노인 요양원 평가 제도 제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젝트의 필요성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 사회를 넘어 2025년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치매 유병률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 요양 관련 시설 수와 이용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그만큼의 요양시설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개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요양시설 서비스 품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년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결과의 활용성이 미흡하고 시설 관리 감독의 기능이 부족하며 관리자 중심의 평가 제도 때문에 입소자의 삶의 질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미슐린스타의 식당 평가 제도가 전반적인 요리 서비스의 품질을 상승시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선택의 편리성을 제공해주는 만큼 요양시설에서도 소비자 체감 서비스 중심 평가 제도가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민간 영역에서 소비자 선택을 도와 건설적인 경쟁 체제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이끄는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품질 평가 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평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A에서 2등급으로 절대평가 후 높은 점수를 가진 장기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래의 사진과 같이 기관의 임직원은 수급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 위해 노력한다 등의 주관적인 질문으로 이루어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가이드라인 수준이며 공급자 중심의 능률성과 효과성만을 고려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일본, 호주 등의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체계적인 국가 시스템뿐만 아니라 비영리 인증 기관의 노력을 통해 요양시설 이용자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더 추가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러한 추가 정보 제공을 통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문헌조사를 통해 정리하였으며 핵심 문제점은 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될 가능성이 커 정확성이 낮고 능률성과 효율성에만 집중해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즉 현 제도상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어도 이용자가 느끼는 서비스 질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요양병원은 국가 인증 마크 정보 제공 등 비교적 많은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으나 요양원은 사진과 같이 오히려 낮은 등급의 시설이 인기가 많은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효과적인 선택 측면에서 뚜렷한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의 의견을 주로 반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의 개선을 반영함과 동시에 QFD와 CA를 사용, 소비자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평가 제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선택을 도와주는 민간 요양원 평가 정보 제공 서비스를 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진행 방향을 간략히 요약했습니다. 본 연구에선 QFD와 CA를 활용해 VOC가 반영된 노인 요양시설의 평가 기준을 설정해 보았는데 우선 QFD를 활용하여 요양시설의 세부 설계 요소의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용해 CA를 실시하였습니다. CA를 통해서 서비스 품질 속성 수준에 따른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고 이 결과를 현실에 운영 중인 다양한 요양시설의 평가에 적용하여 이용자 중심의 평가 제도를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QFD의 What 리스트에는 시설 이용자 관련 요구 품질, How 리스트에는 요양시설 특성을 두었습니다. What 리스트의 구성은 서브콜 모형의 5가지 구성 차원, 신뢰성, 대응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과 장기 요양시설 평가 매뉴얼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이 22개의 고객 요구 품질을 도출하였습니다. How 리스트를 도출함에 있어서는 앞서 소개한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7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월 리스트 사이에 상대적 중요도를 구하기 위해선 각 요구 품질 항목당 0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는 설문조사를 실행하였고 설문조사의 평균값을 이용했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은 기본 평가 제도와 평가 매뉴얼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연령대 70대 이상의 요양시설 이용자와 보호자 및 가족으로 설정하였지만 COVID-19으로 인한 방문의 어려움, 시설 이용자인 노인의 인지 능력을 고려해 연령대 70 이상의 부모를 요양시설에 보낸 사람만을 대상으로 전체 21개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설문조사의 인구 통계학적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간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한 뒤 크롬바흐 알파를 계산을 통해 각 세부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해 보았고 계산 결과 모든 값이 0.7 이상이었으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월리스트와 하이리스트 사이의 연관성은 실제 요양원 및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4명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만들어진 첫 번째 QFD의 HOQ와 하울리스트의 중요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Relative Weigh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최상위를 제외한 상위 요구 품질 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소비자 입장에서 다차원적인 서비스 설계 요소를 고려하기 위해 7개의 하울리스트를 모두 두 번째 QFD의 월 리스트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가 생각하는 요양시설의 품질 요소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고자 했으며 월 리스트는 요양시설 특성으로 하울리스트는 요양시설 설계 요소로 설정하였습니다. 월 리스트는 앞서 선택된 첫 번째 QFD에서 구한 7가지 하울리스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월 리스트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 역시 첫 번째 QFD의 Relative Weight을 그대로 이용하였습니다. 하울리스트의 경우 논문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으며 월 리스트와 하울리스트 사이의 연관성은 요양시설 관련 전문가 4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면 하울리스트의 중요도 순서는 직원의 대응 능력, 다양한 외부, 내부 활동 프로그램, 응급 안전 설비, 개인 위생 감염 관리,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정도 등등의 순서로 도출되었는데 이때 상위 5개 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합이 70%에 육박했기 때문에 CE의 5개 설계 요소만 고려해도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이 QFD를 통해 상위 5가지 설계 품질 요소를 CE 분석을 위한 속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각 속성의 세부 수준은 아래와 같이 선행 연구 자료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속성 1인 직원의 대응 능력의 경우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능력을 뜻하며 요양보고서 한 명당 관리하는 요양자 수를 활용하였고 속성 2인 직원 커뮤니케이션 정도의 경우 상담 등을 통한 요양자의 서비스 욕구를 전달하는 능력을 뜻하며 사회복지사 한 명당 관리하는 요양자 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속성 3인 다양한 내부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특정 요양원에서 운영하는 내부, 외부 활동 프로그램의 총 개수로 매주 구성된 프로그램 개수를 활용하였습니다. 속성 4인 개인 위생 및 감염 관리의 경우 개인의 위생과 감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위생원의 유무를 활용하였습니다. 속성 5인 응급 및 안전 설비의 경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시설의 안정성을 뜻하는 만큼 간호실이나 의료실을 비롯한 응급실의 유무와 방마다 CCTV 설치의 여부를 확인하여 4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세부 속성 정보를 바탕으로 아래 팩토리얼 디자인을 이용해 총 24가지의 프로파일을 랜덤하게 추출하였습니다. 이들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대부분의 조합에선 0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나마 상관계수가 0이 아닌 조합도 절대값이 0.3 미만이었던 만큼 유의수준 0.3에서 모든 속성 조합은 독립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24개의 프로필을 205개 크롤링된 요양원과 비교해 infeasible한 6개의 프로파일을 제거하였으며 남은 18개 프로파일로 CA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조는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위해 CA 분석 시 필요한 Y값으로 실제 요양원의 인기도를 뜻하는 정원 대비 대기 인원 수를 프록시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 선행 연구 조사에서도 해당 방법이 소비자의 집중 선택을 뜻하는 프록시로 사용하였다고 명시된 만큼 저희는 요양시설 검색 사이트인 시니어톡톡을 크롤링한 후 205개의 요양원을 DB로 활용하여 각 프로파일당 2개의 요양원을 찾아 요양원의 인기도 평균을 구했습니다. 앞서 정의한 5가지 속성을 및 Y값을 바탕으로 파트워스 모델을 실시하였으며 모델의 P-밸류는 0.01, R제곱은 0.893, 속성별 유의 수준은 0.12 이내에 3가지 속성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의하다 도출되었습니다. 다만 부분가치 그래프에 따르면 대응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변곡점을 가진 만큼 이들을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여 벡터 모델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벡터 모델을 실시한 결과 모델의 P-밸류는 0.007, R제곱 값은 0.84, 속성별 유의 수준 0.1 이내에 3가지 속성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유의하다 도출되었으며 왼쪽 아래 표처럼 벡터 모델의 P값이 대응 능력은 17%, 커뮤니케이션 정도는 51% 하락하여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래 회계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계산한 예상 선호도와 사이트상의 프로파일 선호도를 비교해본 결과 파트워스 모델의 전체 오차율은 56.9%, 상위 10위권 이내의 요양원의 오차율은 23.4%였지만 벡터 모델의 전체 오차율은 47.2%, 상위 10위권의 요양원 오차율은 26%로 벡터 모델의 전체 오차율은 17% 하락해 개선되었지만 상위 10위권 이내의 오차율은 오히려 11.1%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C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원의 평가 등급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상대평가는 공급자들 간 시장 경쟁을 부추겨 서비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성 강화, 그리고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선 평가 등급을 상대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크롤링한 205개의 요양시설 인기도를 예측한 결과 분포는 위와 같이 right skewed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새로 구축한 소비자 중심의 요양원 서비스 평가 제도 등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기도 상위 10%, 50%, 90%, 100%로 각각 1, 2, 3, 4등급으로 분류하였고 별의 개수로 각 등급을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론 새로운 평가 제도를 바탕으로 요양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고안해 보았습니다. 왼쪽에 기본 요양시설 검색 사이트인 시니어톡톡으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평가 등급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용자 중심이 아니고 실제 이용자의 만족도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높은 등급의 요양시설이 양호한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본 연구에선 새로운 서비스를 고안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 개발한 이용자 중심 평가 제고를 바탕으로 분류한 평가 등급을 제공하여 기존 사이트와 다르게 높은 등급의 평가 등급은 높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사이트 내에서 시설 만족도를 평가하게 하여 이용자 평점 및 후기 정보를 제공하므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수집, 향후 평가 제도에서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가 동시에 사이트 이용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지역, 평가 등급, 이용자 평점 등 다양한 검색 필터를 제공하여 사이트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리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기존 평가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보 제공 서비스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 등급 및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요양원을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셋째, 전체적인 서비스 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설 업체들은 새로운 평가 제도 및 정보 제공의 서비스를 도입에 따라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 체제를 형성하여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넷째, 평가 제도에도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전문가와 시설 관계자 의견을 주로 반영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QFD와 CE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한계점 또한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QFD 설문조사 진행 시 응답자가 비교적 적고 코로나라는 시기적 한계로 보호자만을 대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응답자 선정에서의 한계입니다. 둘째로는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시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정보 수집의 다양성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론 CA 프로파일 선정 시 현실적으로 모든 프로파일을 비교할 수 없어 총 18개의 프로파일만을 고려하였고 중요도가 높은 품질 속성 5개를 도출하여 분석하였으나 실제 요양원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은 더 다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실제로는 치매, 재활 특화 등 맞춤형 요양원이 다양히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요양원의 맞춤형 특성까지 고려한 모델을 구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론 예측 인기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파트워스 모델과 벡터 모델을 모두 고려하였으나 오차율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는 2,000개 이상의 요양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은 요양시설 정보를 수집하면 오차율을 낮출 수 있을 거라 기대됩니다. 젊은 세대의 문제점은 젊은 세대가 관심 있게 나서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품질 혁신이 일어납니다. 어르신 세대의 문제점은 어르신들이 해결하실 줄 몰라서 불편을 인내하는 만큼 이러한 사회적 약자 관련 품질 이슈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 또한 해결하는 것이 품질 공학의 즐거움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